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번 주에 공모주 청약은 SD 바이오센서 단독으로 진행이 되죠.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굉장히 시끌벅적하다가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공모가를 대폭 낮췄고요. 또 그 와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가 막히게 확대가 딱 되면서 다시금 좀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청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그래도 청약해 볼 만한 이유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청약을 하자고 부추기는 건 아니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네, SD 바이오센서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라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말 그대로 체외,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끔 하는 회사예요. 여러 진단 키트들을 보유하고 있죠. 주요 제품으로는 신속 진단 제품인 스탠다드 Q, 형광 면역 진단인 스탠다드 F, 분자 진단인 스탠다드 M, 효소 면역 진단의 스탠다드 E, 자가 혈당 진단 제품인 BGMS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 원리까지 다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SD 바이오센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제품은 스탠다드 Q예요. 극소량의 검체로 30분 내에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매출 상세 내역표 보시면 2018년만 해도 스탠다드 Q의 매출 비중이 9.26%밖에 안 됐는데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91.24%에 달합니다. 현재 SD 바이오센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스탠다드 Q 안에서도 코비드19 진단 제품으로는 의료진용 진단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진단 키트도 있고 또 중화항체 진단 키트도 있고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동시 진단 제품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진용 진단 키트는요, 특히 현장 진단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 장비가 없이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던 상황에 의료 현장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임신 진단 키트와 비슷하게 양성이면 딱 두 줄이 나타나고요. 세계 최초로 WHO의 긴급 승인을 따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SD 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시면 2020년에 매출액이며 영업이익이며 당기순이익이며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매출 고성장에 따라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또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1조 1,791억 원으로 이미 2020년 연간 매출의 70%를 기록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호실적을 이어나간 거고요.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진단 수요가 이어지면서 3조 4,1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국내 실적 규모면으로 1위예요. 매출액이 2위라고 되어 있는데 1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도 1위입니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 녹십자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시제는 당연히 제쳤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신속 진단 키트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세계 1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국내 전체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실적도 1위예요. 너무 대단한 기업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청약을 망설이는 이유는 코비드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 코비드19가 계속 될 것인가? 백신 접종률은 이미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문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당연한 사실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단기간 내에 급격한 매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적어도 올해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델타 변이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 감염률은 영국이 91%, 인도네시아가 89%, 러시아는 88%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는 영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오는 실정이죠.
그리고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국내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 7명이 델타형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라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개월 전만 해도요, 델타 변이가 1%도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7%까지 증가한 것이라면 이 변이는 알파형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도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고 전문가도 분석을 합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SD 바이오센서의 진단키트는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수혜를 더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비드19 현장 진단키트에 대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로슈와의 계약 물량 납품 때문에 2020년 수준의 실적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정도만 해줘도 괜찮죠? 네, 그리고 셋째,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진단키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존 주력 시장이 유럽, 남미, 인도였다면 이제는 그 수요가요, 아프리카와 서남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에서의 수요 감소를 일정 수준은 방어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SD 바이오센서의 진단키트는 별도의 장비 없이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좀 수요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O가 저개발 국가 지원용 진단키트 9억만 개를 이미 수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코비드19 관련 제품을 다변화해서 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인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가정용 진단키트를 개발했고요. 또 백신 접종 이후에 항체가 과연 잘 형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중화항체 진단키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코비드 플루 진단키트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조금 높아진 이후의 시대도 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진단키트에서 앞으로는 이런 제품들로 좀 수요가 자연스레 이동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지금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몇 년간 매출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스탠다드 M10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M10은 현장 분자 진단을 수행하는 기기고요. 20분에서 30분 내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기기와 99% 이상의 정확도를 내는 유전자 증폭의 장점을 합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잘 뽑아서 합친 거죠. 네, 현재는 미국의 세페이드가 해당 시장을 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서가 진단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 시장을 좀 확대해 보겠다는 전략이에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외에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이미 신속 진단 키트로 기술력을 이번에 인정을 받았고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분자 진단 장비를 성공적으로 공급한다면 장비에 사용되는 진단 시약의 매출이 계속해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우선 M10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우선 급격한 매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죠. 상장 후에 확진자 수 감소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실적이 당분간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요. 실적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 코로나 종료 후에 새로운 성장 발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회사는 M&A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M&A를 통한 회사의 전략 방향성에 따라서 또 향후의 주가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SD 바이오센서는 신속 진단, 분자 진단 등 다양한 진단 관련 제품을 보유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회사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는 세계 1위고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실적 규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수혜를 정통으로 맞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과연 이런 실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이 막 드는데 그래도 상장 후에 급격한 매출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진단키트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2022년 5월까지 장기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어놨다. 셋째,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진단키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코비드19 관련 제품의 다변화로 백신 접종 이후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까지도 회사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실적에 걸맞는 M&A 스토리가 필요하고 M&A를 통한 회사의 전략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 주가 움직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초 제출된 증권신고서에는 공모자금의 일부를 M&A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정정신고서를 보면 관련 내용이 삭제됐거든요. 아마 공모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M&A를 위해서 쓰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중인 현금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M&A 관련 이슈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공모가 얘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해요. SD 바이오센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상황이 좀 급변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시된 공모가 밴드가 일정 할인 효과를 누리게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비교 기업들의 최근 주가를 반영해서 공모가를 직접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에 제출된 정정신고서에는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가 14.64배로 계산이 됐었죠.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의 주가 평균치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7월 2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퍼를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퍼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 주가가 다들 높아졌기 때문에 퍼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퍼를 계산하니까 18.58배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 달간의 주가 평균을 활용하지 않고 7월 2일 종가를 활용한 것, 최근 급등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주당 평가 가액도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당기순이익에 18.58배를 곱해서 기업가치평가액 11조 4,385억 원 정도를 도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 가액은 11만 1,249원이 나왔습니다. 할인율은 회사 측에서 제시한 할인율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랬더니 공모 희망가액 밴드가 57,000원에서 6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D 바이오센서가 제시한 공모가 밴드 45,000원에서 52,000원은 제가 직접 계산한 밴드 대비해서 21% 정도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할인 효과를 보게 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내용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 다시 안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7월 2일 이 높아진 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율도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최근에 주가가 반영이 되면 오히려 공모가 밴드가 다소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모 일정 연기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쩜 이리 운이 좋을까요? 정말 운이 잘 따라주는 회사네요. 상장 후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약은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7일에 나오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